이번에는 건강교육 두 번째 파트를 볼 건데요. 식사, 영양, 식중독, 휴식, 낮잠, 배변 이런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야 되는 건 유아의 식생활지도. 그래서 유아기의 특징, 유아의 식사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음식의 기호에 대한 변화가 잦다, 식욕이 고르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식사 행동이 나타난다, 하루 세 끼의 식사와 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식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간식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 간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양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기회가 된다. 심리적으로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풀게 한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서는 티타임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 자, 간식 제공 시에 유의할 점을 좀 살펴봅니다. 일일 에너지 필요량이 10에서 15% 정도, 식사 시간과 2시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수분 등을 공급해 줄 수도 있겠고, 이런 얘기 나오네요. 가능하면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활용하도록 한다. 유아 식사 지도의 목표에 해당되는 건 바람직한 식습관, 그 다음에 영양 개선, 건강의 향상, 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유아의 영양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시험 문제의 핵심이죠. 뭐에 대한 얘기, 편식에 대한 얘기. 편식에게 해당되는 것, 문제가 생기면 영양적으로 불균형해서 성장과 영양 상태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가소성에 의해서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원인이 되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그 다음에 양육자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원인들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거 하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등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거고, 소화 비만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과다한 간식의 섭취, 불규칙적인 식사, 운동 부족, 부모의 과잉보호나 무관심 모두가 다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의 두 가지는 신장과 체중. 신장의 제곱분의 체중으로 볼 수 있겠고, 범위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등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유아의 비만 판정은 비만도로 보는데 주로 그 비만도는 뭐로 보는 거냐? 신장별 표준체중 분의 현재 체중 곱하기 100을 통해서 정상, 경도비만, 중도비만, 고도비만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편식을 줄이고 영양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치원에서 급식도 간식도 주의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간식 식단 작성 원칙에 해당되는 거 봅니다. 일일 영양 공급량 기준이 3에서 5세의 기준이 1400kcal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오전 간식은 100에서 120kcal, 그 다음에 점심 식단은 400에서 500, 오후 간식은 뭐였죠? 100에서 150으로 정리합니다. 이 150으로 주는 이유는 오후 간식은 저녁 식사와 시간 간격이 비교적 긴 편이라 좀 더 비중을 두어서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보존식, 뭐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됩니까? 바로 식중독 발생 시에 원인 규명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1인분 분량 1회 분량 100g을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 놔야 되는 걸 말한다. 자, 영양소에 대한 얘기 갑니다. 영양소에 대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열량 영양소와 조절 영양소. 열량 영양소 안에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절 영양소 안에 비타민, 무기질, 칼슘, 수분 등이 해당되는 것. 곡류 안에 있으면서 신체 조직의 소모를 막아서 단백질 손실을 방지해 주는 건 탄수화물. 신체 두뇌 발달 도모하고 근육 생성, 면역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단백질. 1g당 9kcal를 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서 체온 조절 등에 쓰이는 것은 지방 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해당되는 것. 비타민 체내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것이고, 무기질은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칼슘 뼈와 이의 생성 등에도 도움이 되고 신체 기능 조절에 초점을 준다. 오른쪽에 있는 식품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은 신체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자, 비타민 A, B, C, D로 얘기를 하고, 이거 뭐 그림도 있고 막 그런데요. A의 경우에 있어서는 야맹증과 관계 있고, B의 경우에 있어서는 빈혈,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경우에 있어서는 괴혈병, 그 다음에 회복력 저하 등과 관계가 있고, 비타민 D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루병, 골연화증 등과 관계가 있다. 특히 감기의 경우는 비타민 D와 관계가 훨씬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C 아니라 D입니다, 원래.
자,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 영양 섭취 기준의 유형을 따질 때는 한 4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어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다시 시작.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등으로 될 수 있겠다.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걸 말한다. 권장 섭취량은 성별, 연령군별 거의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섭취를 하는 것들을 말한다. 충분 섭취량의 경우는 필요량의 중간값 편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권장 섭취를 산출할 수 없을 때 보다 편하게 인위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대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를 얘기합니다. 상한 섭취량은 요거는 이제 비만 때문에 나오죠. 건강상 유해 위험을 나타내지 않을 그 수준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한 얘기.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로만큼 섭취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봐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5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모의고사 한번 보면서 이거 구성해서 뭐가 빠졌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거 찾아내는 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명칭들 확인해 주시고 어떤 음식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걸 서술해서 해낼 수 있는 과정까지 반드시 연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했고 식중독 얘기로 좀 가도록 할게요.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성 질환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통 메스꺼움이 있기도 하고 설사복통이 있기도 하고 간혹 두드러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유통기간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중심에서 알아두셔야 되죠. 음식물 조리 시 중심부가 75 이상 되도록 가열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 오염과 같은 것들 때문에 손에 자주 씻는 얘기, 주방기구 식기, 도마 등에 해당되는 얘기, 여기 물 끓여 마시고 지하수는 소독 후 음용수로 사용한다. 교차 오염, 미생물에 오염된 식재료로 칼이나 도마 등 기구 종사자 등이 청결한 식재료나 음식물에 접촉하여 오염이 되는 것 등을 말한다. 자, 그러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응급처치.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수분 공급하고, 이거는 삼투압 때문에 이런 소금이나 설탕을 섞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혈변 등이 나오게 되면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처치한 다음에 간다. 그랬을 때 급식 담당자는 주방 내에 있는 조리된 모든 음식의 급식을 중단하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어린이들의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보존식을 확보한다. 그래서 보존식 반드시 얘기 나와야 되고 당일까지의 식품위생안전체크 자료 준비해주고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식중독 예방의 3대 원칙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식중독 예방의 3대 원칙. 첫째, 청결. 둘째, 신속. 셋째, 냉각 및 가열. 이라고 하는 형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휴식과 낮잠에 해당되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거는 어제 그 방과후 과정 운영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전 생활에 쌓인 피로를 풀고 활기찬 오후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휴식, 낮잠 등을 얘기한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낮잠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고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해 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점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 수면과 관련되는 생활 경험 파악해 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환경을 적절하게 준비해 준다. 실내 조명, 온도, 환기, 소음 등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오전 시간 동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쉽게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한다. 낮잠 자기 전에 배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낮잠 자는 동안 한 명의 교사는 반드시 낮잠 자는 방을 지킬 수 있도록도 한다라고 하는 것. 자, 배변 얘기 나왔어요. 일단 우리의 완전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발달 과업으로서 형성되도록 하는 형태가 나오고, 개인의 의지 존중해주고 개인차를 인정해주는 형태의 방법들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유아용 변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실수를 했을 때라도 꾸중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자, 변기에서 용변을 보았을 때 이렇게 행동주의적 입장으로 칭찬, 격려, 자신감의 형성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배변에 관련된 얘기 마쳐봤습니다.